182쪽에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바로 볼게. 이 2차식과 2차식의 공통근은 무엇이냐?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3하고 마이너스 2의 근이 나오고요.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5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왔다. 그럼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공통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공통근의 개념은 그거죠. 별거 아니고. 자, 필수 예제 18번 볼게요. 자, 요 2차식과 요 2차식의 공통근을 가질 때 실수 K를 찾아라. 이제 이러한 문제가 이제 나는 거죠. 그러면은 공통근을 지금은 풀 수가 없죠. K 때문에. 그래서 공통근을 하나 정하자.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만약에 한다면 알파를 다시 대입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알파 제곱에 K 알파의 마이너스 2는 0이다.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 제곱에 2 알파의 마이너스 K는 0이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식을 이제 가감법으로 소거를 할 건데 뭘 소거할지는 이제 그 식마다 다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더하면 쉬울까 빼면 쉬울까 생각해봐. 더하면 별로 없어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빼야 되겠지. 그래서 두 식을 빼면 여기 없어지고 얘는 K로 아니 알파로 묶으면서 K-2의 알파 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죠. 근데 이제 요것은 이 자리 얘네들을 자리를 바꾸면 K-2가 똑같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잡아 빼겠죠. 그래서 K-2로 잡아 빼면 가로 열고 여기 알파가 남고 여기는 그냥 여기 자체가 나왔으니까 플러스 1이라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려면 K는 2던가 알파는 마이너스 1이던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K가 지금 2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다시 가서 넣어보자. 그러면은 여기다 넣었더니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되어서 K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러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온 K도 답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K가 여기서 끝나지 말고 꼭 요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그때에도 K가 나왔으니까 K는 2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때 꼭 다시 집어넣어서 K를 하나 더 찾아야만 한다. 218번. 자, 두 식이 공통근을 갖도록 실수 K를 찾아라. 얘도 지금 이 상태로는 각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통근을 그냥 정하자. 보통 알파라고 정합니다. 알파라고 만약에 하면 다시 대입할 수 있다고. X에다가 대입을 했더니 요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왔어. 얘는 지금 빼면은 이거는 없어지더라도 여기 K가 오히려 안 없어지고 계속 남아있어서 그 다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더하자는 거지. 더하면 이거 사라지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K 알파 플러스 K 알파도 사라지니까 K가 다 사라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더하는 거야 지금은. 그럼 얘네들을 더했더니 2 알파 제곱이 되었고 얘네들을 더하면 봐봐. 마이너스 K 알파 플러스 K 알파 없어지고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더하니까 마이너스 6 알파 되겠죠? 자, 이것이 0이면 2 알파로 묶었더니 알파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자, 얘를 풀면 알파는 0이던가 3이던가 두 가지가 나오더라. 자, 알파가 나왔을 때는 꼭 다시 집어넣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알파에다가 0을 넣어보자. 그럼 여기 알파 사라지고 알파 0 사라지고 OK가 0이라서 K는 0이 나온다. 그 다음에 알파가 3일 때는 9 여기 3을 전개해요.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2 플러스 OK는 0. 이걸 풀면 2K는 마 3이 넘어가서 3이 되고 K는 2분의 3이 되더라. 근데 0이 아닌 K를 찾으라고 하죠. 그래서 K가 0인 거는 이제 버리고 K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219번 가봅니다. 얘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도록 자, 공통근이 있긴 있는데
딱 하나만 있어라 그 얘기지. 두 식의 공통근이 두 개 나오지 말고 하나만 가져라. 자, 이게 2차식이고 2차식이면 근이 두 개 나오잖아. 근데 두 개씩 나오는데 두 개가 공통근이려면 완전 식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오직 하나의 공통근만 갖도록 실수 m과 그때의 공통근을 찾아라 문제입니다. 얘도 이 상태로는 안 풀리겠지? 그래서 공통근을 알파라 정하자. 그럼 이제 알파를 다시 대입하는 거죠. 알파 제곱에 4m 알파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자, 아래식에도 알파를 대입했어요. 자, 두 식은 지금은 빼는 게 좀 좋겠네요. 빼면은 그나마 좀 풀리고 더하면은 소가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빼자 이거야. 그럼 빼면은 여기는 3m 알파, 여기는 마이너스 3m, 그리고 1은 사라졌고요. 그래서 얘는 3m으로 잡아 뺄까요? 그러면 알파가 남고 마이너스 1이 남고. 자, 얘가 0 되려면 m은 0이던가 알파는 1이던가 두 가지죠. 자, 그러면 m이 0일 때 어떤 상황인지 봐야 돼. 왜냐면 이게 두 식이 정말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얘는. 그래서 m에다도 0을 넣어볼게요. 그것은 여기에다 넣어야지. 자, 그러면 x제곱에 여기 m 다 사라지고요.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여기도 m에다 0을 넣으면 이거 다 사라지고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돼요. 그럼 식이 완전 똑같은 두 개의 2차식은 공통근이 두 개인 거예요. 식이 똑같은데. 그지? 여기 나온 2차 방정식 항상 두 개 나오니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그 두 개가 똑같을 수밖에. 식이 똑같은데. 맞죠? 그래서 공통근이 두 개 나오면 안 된다고. 지금 오직 하나의 공통근만 가졌으면 좋겠대. 그래서 얘는 버리고. 그럼 알파가 아까 1인 경우 있었죠? 알파에다 1을 넣자. 그것은 여기 가서 알파에다 1을 넣어야죠. 그러면 1에 4m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고요. 아, 여기 지워졌네. 여기 알파에다가 이거 푼 거예요. 참, 이거 풀면 여기 2m이죠. 이거 2m이에요. 그리고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고, 그럼 m은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자,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마이너스 1을 m자리에다 집어넣었더니 얘는 봐봐,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4x, 여기다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여기 없어지네. 그래서 요것만 남더라. 그럼 이제 얘를 인수분해를 하니까 이렇게 되고 아래 거를 인수분해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럼 근이 여기는 3일이 나오고 여기는 0일이 나왔어요. 공통근은 1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공통근이 진짜 딱 하나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m이 마이너스 1일 때 괜찮은 답, 그때 공통근은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꼼꼼하게 풀어야 돼요. 꼭 확인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걸 풀어서 나온 게 그냥 답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골라야 되겠지. 자, 확인 체크 220번 갈게요. 자, 이 두 식이 0이 아닌 공통근을 가질 때 실수 K를 찾으랍니다. 공통근이 0이 아니었으면 좋겠대. 자, 공통근을 또 알파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에다가 집어넣으면 요 두 식이 나오는데요. 이 두 식도 지금 더할까 뺄까 고민해봐. 이거를 더하면 뭐 없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빼자 일단. 빼면 얘라도 없어지니까. 자, 뺐더니 여기 잘 보세요. K알파는 사라져요. 빼니까. 여기 마이너스 2알파와 얘 마이너스 알파로 전개되니까 마이너스 3알파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빼면 마이너스 9K는 0이다. 그러면 3알파가 마이너스 9K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3K가 나왔어요. 정확한 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알파가 마이너스 3K니까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3K라도 넣어보자. 그럼 여기에다 넣었더니 9K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3K 넣어봐.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6K 전개되고요. 마이너스 5K는 0 이렇게 되죠. 얘를 정리해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었네. K는 0하고 마이너스 6분의 1이더라. 그런데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0이 아닌 공통분을 갖는지. 그래서 K에다가 0을 넣어보자. 그러면은 여기다 0 넣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는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밑에다 0 넣으면 x제곱에 x에는 0 이렇게 되네요. 얘를 인수분해 하면
x는 0하고 2 나오고 0하고 마이너스 1 나와서 공통근이 0이 돼요. 근데 0이 아닌 공통근을 가지래. 그럼 얘는 아니구나. k가 0일 때는 안 돼. 그럼 k가 마이너스 6분의 1일 때 확인해 보자. 여기다 넣는 거예요. x제곱에 k에다 마이너스 6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1, 얘는 6분의 12잖아. 마이너스 6분의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13이 된 거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6분의 1 넣으면 플러스 6분의 5가 된 거죠. 아래쪽에도 마이너스 6분의 1 넣으면 플러스 6분의 5x 되고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6분의 4가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6을 곱할까? 여기 아래도 6을 곱하고 그랬더니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가 되고 x가 뭐 나오나 봤더니 여기 2분의 1, 3분의 5 나왔고요. 여기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왔어요. 아, 공통근은 2분의 1이네. 그때 k가 지금 k가 마이너스 6분의 1이었으니까 공통근이 0이 아닌 공통근이 나오는 지금 k가 정답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다음에 부정방정식을 볼게요. 부정방정식은 긍정 부정이 아니야. 수학에서는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걸 부정이라고 하거든요. 정해지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 바로 볼게요. 자, 이렇게 방정식이 딱 하나 주어졌어요. 나 모르는 문자 2개인데 이런 경우는요,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x가 1일 때 그때마다 y 찾고 x가 2일 때 그때마다 y 찾고 이렇게 찾다 보면 해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해가 정해지지 않고 너무 많을 때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식 하나 딸랑 주어지고 xy 문자가 2개 있는 이러한 식은 해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준다. 그 대신 정수 xy일 때만 찾아. 실수 말고 정수, 분수 같은 거 말고 정수 1, 2, 3, 0, 마이너스 1, 2, 3 요런 거. 정수 조건 하나만 더 줘도 그 많던 해가 조금 줄어들어요. 이게 이 말이 없었으면 엄청나게 많은 해가 나와요.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오는데 요 말 한마디 들어갔다고 해서 해가 많이 줄어요. 자, 그럼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일단 정수 조건이라면 이거를 최대한 인수분해를 해놔야 돼요. 약간 조작을 하더라도 인수분해 해야 돼. 자, 어떻게 하냐면 약간 억지스럽게 하는데 이쪽에 일단 가로 2개를 딱 해놓고 요걸 보고 xy가 왜 나올까를 생각해봐. 이쪽에 x가 있고 저쪽에 y가 있으면 전개하면 xy 나오잖아. 이렇게 그냥 억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쪽 x 하나 저쪽 x 하나 두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나오려면 여기가 x가 있을 때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전개해서 마이너스 x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이쪽에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y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y가 나오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적으면 되지.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보고 이게 퍼뜩 떠올라야 돼요. 이제 자주 하면 금방 씁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보고 이러면은 요거 세 개까지는 전개가 확실히 돼요. 그런데 이제 숫자 마지막 상수항은 플러스 1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싶을 때 우리는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적으면 되지. 그럼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과 계산해서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넘기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었고 그것은 이제 0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곱해서 3이 된다.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요? 이게 정수거든요. xy가. 정수인데 빼기 1 빼기 1 해도 정수잖아. 근데 정수끼리 곱해서 3 되는 건 몇 개 없거든요. 볼까요? x-1과 y-1이 얘가 곱해서 3 되는 건 3, 1,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거밖에 없거든요. 맞죠? 정수로서는 이거밖에 없어. 그럼 그때 x 찾아보자. x-1이 3인 거거든? 그럼 x는 4하고 x-1이 1이려면 y는 2이고 나오잖아요. 또 얘가 1 되려면 x는 2고 얘가 3 되려면 y는 4죠. 또 얘가 마이너스 1 되려면 x는 0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y는 마이너스 2죠. 또 반대로 마이너스 2와 0이 나온다고. 그래서 x가 4일 때 y는 2. x가 2일 때 y는 4.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일 때 y는 0. 이렇게 답이 4가지나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요게 처음에는 되게 많은 식이 있었어. 요 말만 없었어도 되게 많은 해가 나온다고. 그런데 요 말 때문에 해가 4개로 주는 거죠. 정수로 제한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해가 4개로 딸랑 주는 거야. 4개도 많지만.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푸는 방법이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필수이제 19번도 바로 볼게요. 자, 근데 얘는 그나마 쉬운 거였다. 이게 생각하기가 쉽거든. 근데 얘는 이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는 조금 고민스러워요. 왜냐면 여기 x제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일단 얘네 두 개는 y가 있으니까 y로 묶으면 머릿속으로 일단 생각해 보는 거야. x-1이 나올 텐데 여기 또 x-1이 나와야지 얘네들의 공통인수를 잡아 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 그럼 숫자는 항상 조작이 가능하니까 여기 x제곱이 있으니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단 적어보세요. 왜냐면 적고 나서 맞추면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묶고 나서 x제곱 마이너스 1하면 여기에서 x 마이너스 1이 나올 텐데 맞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까지는 그래 그렇다고 쳐. 근데 이게 숫자가요 상수항이 플러스 1 되잖아. 전개한 게. 이 xy도 나오고 y도 나오고 마이너스 x제곱도 나오는데 마지막이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3인데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4를 적으면 되지. 그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4가 계산돼서 마이너스 3이 되잖아. 그래서 이 식과 완벽하게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여기를 인수분해 하는 거죠. 합차로 인수분해 했더니 공통인수 x-1이 있어.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한 저쪽으로 이제 넘깁시다. x-1로 잡아 뺐더니 여기 y가 남고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풀려서 이렇게 남겠죠. 근데 어찌 됐든 얘네들이 곱이 이제 4가 되는 경우잖아요. 그리고 얘는 또 양의 정수래요. 정수도 아니고 양의 정수. 그래서 곱해서 4 되는 양의 정수는 정말 몇 개 없구나. 보세요. x-1과 y 이거 바꿔서 썼네.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요것이 곱해서 4 되는 경우는 1, 4, 2, 2, 4, 1밖에 없더라. 양의 정수로 찾다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마이너스 1일 때 x는 0 돼버리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2면요? 그때 음수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요? x는 마이너스 3 나오거든요. 양의 정수 xy에서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음의 정수는 안 되니까. 자, 그러면 그때 x는 얼마인지 보자. x는 2였고요. x가 2일 때 y-3이 4가 되려면 y는 7인 거잖아. 또 x-1이 2이려면 x는 3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3을 넣겠지? 그러면 y-4가 여기에서 2 나와야 돼. 그러면 y는 6인 거지. 또 x-1이 4려면 x는 5였어요. 그럼 여기다 5를 넣으니까 y-6이 1 나와야 돼. 그러면 y는 7인 거지. 이렇게 다 찾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 거지. 양의 정수니까 모두 다 답이 될 수 있더라. 이렇게 푸는 게 부정방정식의 해법입니다. 확인 체크 221번을 볼까요? 자, 얘도 식은 딸랑 하나 주어졌지만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는 찾기가 쉽더라. 몇 개 없을 것이다. 자, 최대한 인수분해 해야죠. 요거 3개 보고 이제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죠. x-1, y-1. 그럼 여기 3개까지는 잘 나와. x,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근데 플러스 1이 나온단 말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은데 그럼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얘랑 완전 똑같아요. 전개를 했을 때. 그래서 얘를 이제 이쪽으로 이항해 놓으면 결국 얘네들의 곱이 2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죠. 정수로서 찾으니까 x-1, y-1이 곱해서 2 되는 거 1,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개 있더라. 그때 x를 찾아라. x-1이 1 되려면 x는 2고 y-1이 2 되려면 y는 3인 거죠. 또 얘가 2 되고 얘가 1 될 때 3, 2. 또 얘가 마이너스 1 되려면 x는 0이고 얘가 마이너스 2 되려면 y는 마이너스 1이고 또 요렇게 되려면 마이너스 1, 0이고 그래서 x가 2일 때 y가 3, x가 3일 때 y가 2, x가 0일 때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0 이렇게 4개가 나온다는 거죠. 자, 할 수 있겠죠.
확인 체크 222번. 자, 요것을 만족하는 정수 xy가 있는데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해봐. 자, 얘 어떻게 할까? 자, 가로 두 개 딱 써놓고 한쪽에 x 한쪽에 y부터 적고요. 플러스 y가 나오고 싶다면 요쪽이 플러스 1 적고 마이너스 2x 나오고 싶으면 요쪽이 마이너스 2 적어. 그러면은 xy 되지 플러스 y 되지 마이너스 2x 돼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5로 줄이면 되죠. 왜냐면 마이너스 2가 건너가서 플러스 7 될 거니까. 그지? 그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숫자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 둘의 곱이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곱해서 5 되는 정수를 찾아보자. 얘네들이 곱해서 5 되는 건 2로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4개죠. 그때마다 x를 찾는 거죠. x는 0이구나, y는 7이구나. 그지? 얘가 5 되려면 x는 4구나. 얘가 1 되려면 y는 3이구나. 찾은 거예요, 다. 자, 그때 x 플러스 y가 얼마 나오는지 보자. 얘는 7, 얘도 7,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마이너스 7. 아, 그러면 x 플러스 y가 제일 클 때는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 7이 됩니다. 확인 체크 223번. 자, 이 식의 두근이 정수가 되도록 실수 m과 그때의 두근을 찾아라. 두근이 정수가 되도록. 자, 그러면 두근은 이건 식이 하나밖에 없네요. 아, 그래서 식이 하나밖에 없고, 아, 원래 식이 하나밖에 없지. 근데 m이 없어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힌트가 두근이 정수다. 요게 힌트니까 두근을 정할까요? 두근을 알파 베타로 정해놓고 한번 근각계수를 한번 적어봅시다. 두근의 합은 무엇이니? 여기 있죠. 마이너스 합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다. 두근의 곱은 여기 있네요. m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이 두 식을 갖고 풀어야 되겠는데 지금 두근이 정수니까 알파 베타가 정수이잖아. 그러니까 m을 소거할까? 그래서 알파 베타는 힌트가 있으니까 m은 힌트가 실수니까 정수 힌트가 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두 식을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 먼저 쓸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거 m 없어지고 더하면 2가 되네요. 자, 그럼 이거 억지로 인수분해 따로따로 쓰고 알파 베타를 따로따로 쓴 다음에 여기 플러스 알파가 되려면 여기다 플러스 1을 적고 플러스 베타가 되려면 이쪽에다 플러스 1을 적고 그럼 요거 세 개는 금방 나와. 근데 마지막에 플러스 1 나오는데요. 그럼 넘어가서 2 되게 하려면 여기를 3으로 만들면 되지. 플러스 1이 넘어가면 2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의 곱이 3 되는 거를 이제 찾겠죠. 이게 두근이 정수니까 정수에서 찾으면 몇 개 없더라. 자, 얘와 얘가 1, 3,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거밖에 없더라. 그때 알파를 찾아라. 알파 플러스 1이 1이 될 때 알파는 0, 베타 플러스 1이 3이 될 때 베타는 2.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4개 찾았죠. 그러면 여기서는 두근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m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m이 얼마였는지도 알아야 되겠어. 그래서 알파가 0이고 베타가 2일 때 m은 어떻게 찾는가 보자. 여기에서 찾을까요? 여기에서 m은 알파 베타 곱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1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뭐 따로 적어도 되고요. m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알파 베타가 0이면은 0 마이너스 1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 되고 알파 베타가 여기도 곱하면 0이네 똑같네요. 마이너스 1 나오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면 둘이 곱하면 8이잖아. 그럼 m은 7이어야지. 그래서 m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알파 베타가 나올 때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m의 값이 나오는데 지금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두근은 결국 0하고 2인 거죠. 얘는 그냥 두근이라고 했지 알파 베타라고 안 했잖아요. 이건 내가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1일 때 어차피 두근은 0하고 2잖아. 이거를 따로따로 쓸 필요가 없죠. 알파 베타는 뭐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얘는 알파 베타를 모르거든요. 그냥 두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두근이 0이야.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적으면 되지. 요거를. 또 요거 갖고 m이 7일 때 두근은 어차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인데 뭐 뒤집어서 말하나 그냥 말하나 두근은 그냥 이거야 말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답을 요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다.
자, 이제 186번에 필수예제 20번 볼게요. 이번에는 식이 더 복잡해졌죠. 막 제곱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또 조건도 실수네요. xy가 정수도 아니고 실수네. 그러면은 이제 실수 조건이 있을 때는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돼. 지금 얼핏 보면 여기가 y제곱만 있었어도 여기 완전 제곱식 되는데, 그지? x 마이너스 y제곱. 근데 y제곱 하나 남은 게 얘랑 더 이상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완전 제곱으로 바꾸기엔 좀 어려운 식이야. 그럴 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거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 y에 대한 내림차순 해도 되는데 지금 보통 x로 많이 하니까 둘 다 차수가 똑같다면 아무거나 해도 돼요. x제곱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x제곱에 여기 얘네 둘 x로 묶었잖아. 그럼 여기는 2가 남고 여기 마이너스 2y가 남죠? 2 마이너스 2y의 x, 그 다음에 여기 2y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이게 나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근은 x가 뭔가가 나올 텐데 그 x는 실수로 나온다는 것은 x가 실근을 갖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걸 푸른 답은 x일 텐데 x가 모시기가 나왔는데 그 모시기가 실수이려면 결국 x는 실근을 가진 거잖아.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 이상이겠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근은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모르니까 0 이상이다 라고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석해서 D가 0 이상 요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판별식을 조사해 볼까? 지금은 짝수 판별식 가능하죠. 자, 이걸 2로 나눈 1-y b-의 제곱 마이너스 a는 없고요. ac 그러면은 요게 되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자고. 얘를 전개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너무 많아서 마마마를 해서 뒤집으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네 또. 그래서 y 플러스 1의 제곱이 0 이하인 걸 풀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xy 둘 다 실수니까 얘도 실수란 말이야. 실수를 제곱했는데 0보다 작은 경우는 없어요. 0보다 크거나 같지 오히려, 그지? 그런데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은 있지. 언제 같아져 0하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딴 건 안 되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만 된다 이거지. 이때만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죠.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 정리된 식에다. 그럼 x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으면 2 플러스 2니까 4x 되죠. 마이너스 1 넣어봐. 제곱하면 2 플러스 2니까 4 되죠. 그래서 요 식도 완전 제곱식이라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가 0 되는 건 x가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근이 x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기죠. 요 긴 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단 하나의 힌트를 줬는데, 한마디 힌트를 줬을 뿐인데 우리는 답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지. 이렇게 얘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x는 실근 같겠네 하면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부등식이 나오고, 그 부등식을 풀다 보면 답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확인 체크 224번 가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 긴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를 찾으래요. 이건 인수분해도 못하겠고, 그지? 실수 조건이면 또 이게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찾는 게 만만치 않죠. 실수 조건이면 정수 조건도 아니고.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일단 바꿀 수 있는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224번 먼저 볼까? 얘는 완전 제곱식이 돼. 어떻게 됩니까? 얘가 x제곱 하나 띄고 2xy y제곱 3개 몰면 여기 x제곱이 하나 남거든? 그거랑 얘랑 이쪽으로 뒤쪽으로 모르세요. 그러면 이것도 완전 제곱식 되지? 이것도 완전 제곱식 된다고.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될 수만 있다면. 아까는 근데 안 됐던 거지. 지금은 되겠네. 그래서 하겠다 이거야. 얘를 했더니 인수분해가 아주 잘 돼요. x제곱 하나 띄고 얘 3개 몰고
x제곱 하나 남은 거를 뒤쪽에 얘랑 맞춰서 이렇게 세 개 몰면, 그럼 얘랑 얘는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거든요. 정리하면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이고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는 경우는 실수에서는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밖에 없어요. 제곱은 플러스인데 웬만하면 플러스고, 이게 어떻게 더해서 0이 되겠냐고. 얘가 0이고 제가 0일 때밖에 없다. 그래서 2차식이 나오고 실수가 나오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해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아요. 인수분해가 잘 됐어. 그래서 여기 먼저 보면 x는 마이너스 1 나오지?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1이어야지. 둘이 더해서 0 되죠. 그래서 답이 쉽게 풀리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보면, 자, 얘는 쉽게 인수분해가 완전제곱식으로 됐지만 얘는 안 돼요. 봐봐요. 얘도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잖아. 2차식이고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y를 찾아라 문제잖아. 근데 얘는 x제곱과 마이너스 4x 또 y제곱, 얘도 되네요. 안 될 줄 알았더니 얘도 괜찮은데 봐봐. x제곱과 마이너스 4x면 플러스 4만 있으면 완전제곱식 되죠. 그 다음에 y제곱과 마이너스 2y 플러스 1만 있으면 완전제곱식이 된다고. 근데 다행히도 4 더하기 1이 5가 딱 들어맞아요. 얘를 정리하면 이 식이 딱 된다고. 그럼 아주 좋아. 얘는 x-2의 제곱, 얘는 y-1의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 실수인데 0이 된다고? 그럼 얘도 0, 쟤도 0밖에 없어. 그래서 x는 2고 y는 1이야. 그래서 xy 곱은 2야.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였네요. 자, 아까 쉽게 안 풀린 게 누구였냐면 확인 체크, 아니 필수예지 20번. 얘가 쉽게 안 풀리는 문제죠. 똑같은 2차식이고 실수 xy 찾아라 문제인데 얘는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완전 제곱식이. 그럴 때는 내림차순해서 얘가 실근 같는데? 그럼 판별식 0 이상 하자로 풀어나가면 해법이 나온다고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